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500년 전에 한 건축가가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세계를 비밀리에 디자인했다면 어떨까 하고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요? 글쎄요. 우리가 매일 가는 은행, 관공서, 아니 우리가 언젠가 살고 싶다고 꿈꾸는 바로 그 집의 모습까지 그 사람의 영향력이 사실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 있답니다. 자, 이 건물 한번 보세요. 딱 봐도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이죠. 바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토머스 제퍼슨의 저택 몬티첼로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참 익숙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의 원조가 18세기 미국이 아니라 거기서 20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간 16세기 이탈리아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건축 철학이 수백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건축의 표준 같은 게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이 담긴 청사진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미스터리,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사람, 16세기 이탈리아의 건축가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있습니다. 사실 팔라디오의 시작은요, 놀라울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그냥 돌 다듬는 석공의 아들로 태어난 말 그대로 장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재능이 정말 비범했던 거죠. 결국 당대 지식인들의 눈에 띄게 되고 평범했던 석공은 순식간에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팔라디오가 일으킨 이 건축 혁명은요, 사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의 바탕을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영감의 원천은 놀랍게도 저 멀리 고대 로마였습니다. 그는 고대 로마의 위대한 건축가 비트루비우스가 남긴 좋은 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자신의 철학적인 기반으로 삼은 거죠. 이게 바로 그의 모든 작품을 꿰뚫는 일종의 비밀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코드는 바로 견고함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건물이라는 게 그냥 보기 좋으려고 세우는 조각품이 아니잖아요.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또 그 다음 세대까지 굳건하게 서 있어야만 하죠. 이 구조적인 안정성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다.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유용성, 즉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이라도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불편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팔라디오는 건축이란 건 철저하게 인간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도구여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팔라디오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그냥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비례와 완벽한 조화를 통해서 뭐랄까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시각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당시 시대 상황이에요. 그가 활동하던 16세기 유럽 건축계는 매너리즘이라는 스타일이 대세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엄청 현란하고 복잡하고 과도한 장식으로 가득 찬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하기까지 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팔라디오는 이 거대한 흐름에 정면으로 아니! 라고 말한 겁니다. 그는 마치 시대를 한참 앞서간 미니멀리스트 같았어요. 모든 불필요하고 과한 것들을 싹 덜어내고 오직 균형, 절제, 명료함이라는 건축의 본질에만 집중했죠. 이건 그냥 나는 좀 다른 스타일을 해볼래 정도가 아니었어요. 시대를 거스르는 정말 혁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원칙들이 실제 건물에서는 과연 어떻게 구현되었을까요? 팔라디오의 멋진 이론이 현실의 걸작으로 탄생하는 순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바로 이 건물이 그의 대표작 빌라 루툰다입니다. 이 건물을 보면 정말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4개의 면이 전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완벽한 대칭. 근데 이런 외부의 아름다움이 그냥 어쩌다 보니 예쁘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내부의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질서가 밖으로 그대로 드러난 필연적인 결과물인 셈입니다. 그래서 팔라디오 스타일의 핵심 DNA를 딱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마치 음악의 화음처럼 귀에 착 감기듯이 눈에 착 감기는 편안함을 주는 정수비. 둘째, 시각적으로 안정감과 질서를 딱 잡아주는 완벽한 대칭.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대 건축의 멋진 요소들 그냥 베끼는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기능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잡아냈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의 천재성은 이런 개인 저택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자, 이 건물을 한번 보세요. 비첸체에 있는 바실리카 팔라디아나인데요. 원래는 낡은 시청 건물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정말 웅장하고 리듬감 넘치는 아케이드 외벽을 더 씌운 거예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건물 하나로 도시의 광장 전체를 거대한 예술 작품이자 사람들이 모이는 활기찬 공공공간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이탈리아의 한 지역 건축가였던 팔라디오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진짜 비밀 무기는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책이었어요. 1570년에 그는 자신의 모든 건축 철학과 설계 노하우를 하나로 모은 책, 건축 사설을 펴냅니다. 근데 이 책이 그냥 어려운 이론만 늘어놓은 책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팔라디오처럼 집 짓는 법을 누구나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든 인류 역사상 거의 최초의 오픈소스 건축 가이드북이었다거나 할까요? 책의 구성도 정말 기가 막히게 체계적이었어요. 1권에서는 건축의 기초를 쫙 다져주고 2권에서는 자기 대표작인 빌라 설계도를 아낌없이 다 공개해버립니다. 그리고 3권에서는 다리나 광장 같은 공공건물을 다루고 마지막 4권에서는 이 모든 영감의 원천이었던 고대 로마 건축을 샅샅이 분석해서 보여주죠. 정말 완벽한 교과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책 한 권이 자그마치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건축가들에게는 거의 성경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팔라디오의 아이디어가 국경과 시대를 넘어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팔라디오의 아이디어가 이 위대한 책을 날개 삼아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늘날 우리 눈앞의 건물들에까지 그 흔적을 남기게 됐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여정은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돼서 18세기에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당시 막 독립한 신생국가 미국은 자신들의 민주적인 이상을 표현할 건축 스타일이 필요했는데 바로 팔라디오의 스타일이 제격이었던 거죠.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 같은 건물들이 다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세기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들, 르코르비제 같은 사람들도 그의 비례 원칙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심지어 오늘날에는 자연채광이나 환기를 중요시했던 그의 설계가 지속 가능한 건축이라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팔라디오의 건축 DNA가 5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겁니다. 첫째, 수학적인 조화가 주는 그런 안정감과 편안함. 둘째, 겉모습만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능적인 디자인. 그리고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결코 유행을 타지 않는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 이 세 가지의 힘이죠. 결국 이야기는 다시 그의 가장 상징적인 작품, 바로 이 빌라 로툰다로 돌아오게 되네요. 이 건물은 이제 그냥 아름다운 집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조화, 균형, 그리고 이성이라는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보편적인 가치가 건축이라는 형태로 표현된 하나의 완벽한 상징물인 거죠. 모든 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해버리는 요즘 세상에서 500년 동안 변치 않는 가치를 지켜온 이 디자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아름다움은 요란하고 시끄러운 장식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한 그런 조용한 질서와 조화 속에 있다는 걸 팔라디오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